참.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내일 1심 공판 앞두고 있는 이진숙 관련해갖고, 야, 이거 우리 재판할 때 좀 나와갖고, 언론을 탔으면 우리 판사님이 재판을 진지 끝내셨을 텐데. 2심에서 하면 돼요. 어? 우리 지면 2심에서 하면 돼. 1심에서 이게 우리가 무죄가 안 나오고 우리가 유죄가 나온다고 치면, 그 진짜 남부지법 이상한 거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조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진짜 이진숙이, 집구석에서 은퇴해갖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손주나 보면서,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 일반적인 할머니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조금 미안하긴 했어. 자기 말대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업적을 우리가 이렇게 폄하를 한 건가? 물론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한 어떤 인생의 순간이었을 건데 우리가 그걸 비판한 게 좀 잘못된 일이었을까라는 일말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봤더니 욕이 부족했어요. 진숙이 관련해서는. 네, 이진숙이 온라인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2월 30일에 신년 연화장에서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거든요. 그러자 이진숙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지 않는 못난 모습, 당신이야말로 개 난장판만 벌인 추한 못난이 제발 국민 눈앞에서 사라져라라고 공개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책임자죠? 뭔 아니, 나 소리야? 어이가 퍼레이드를 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지보고 쓰레기라고 했다고 부들부들하면 재판까지 거는 년이 지는 남한테 한 말 뻔세 좀 보소. 와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유 씨. 우리가 너무 성격이 순해가지고 얘가 진짜 여정이 페이스북 따라다니듯이 진숙이 페이스북 한 번만 봤으면 우리가 얼마나 재판에서 할 말이 많았겠어. 이제 할 말 많아졌어요. 이제 아주 그냥 구구 꼴통 반민족 뭐라고 설명해. 아주 그냥 반인륜적인 발언과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어. 쓰레기에 부들부들하길래 상처받아 이 지랄하길래 나는 진짜 무슨 고급진 얼마 쓰고 사는 줄 미친년 입으로 똥을 쌌구만. 무슨 뭐 손주 얘기, 어린 손주 얘기하고 이웃 주민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은퇴한 아줌마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했더니 은퇴는 현역이었구만 지금 보니까. 아주 입으로 똥을 싸고 남한테는 그렇게 심한 말을 해놓고 지는 쓰레기 한마디 들었다고 부들부들. 특히나 이 사람이 방송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인데 이게 단순하게 극우로 가 있는 게 아니라 극우향에다가 친일에다가 말도 안 되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한테도 이태원 참사 대응을 제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를 초기에 제대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왜 저렇게 한밤중에 사무실에 나와 있나 했는데 세월호 선례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라고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이 조금 안 좋은 그래서 것 같아요. 이진숙이가 뭐 박정희나 이승만에 대한 말 그대로 막 최고의 찬사와 존경을 아끼지 않는 이따위 워딩들을 보면요. 윤석열과 이진숙이 어디 같은 역사 학원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7년 1월 31일에는 블로그에 워싱턴에서 만난 박정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데요. 새나라 재건을 야심차게 시작한 혁명의 지도자라고 박정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5.16을 성공시킨 자이다. 그런데 그 혁명을 한 해에 자기가 태어났다고. 5.16을 혁명이라고 했어.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했고 그 혁명을 한 해에 내가 태어났다. 혁명의 자손이야? 5.16을 성공시킨 지 꼭 6달 만에 뭐 어쩌고 야. 진짜 이렇게 입으로 싸놓은 똥들을 쫙 보니까 왜 전형적인 못난 애가 잘 사는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나 니들이랑 같은 편이야 라고 해서 어떻게든 그쪽에서 놀아보려고 아주 그냥 꼬리가 보이지 않도록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추하다 추해.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얼굴도 지질이 못났는데 배운 것도 없었는데
남편이 서울대 출신이거든. 동창들 모임에 갔다가 아우 막 성형하고 못생기고 학벌 딸리고 그래 심지어는 남편 직위도 낮아 그래갖고 거기서 개망신을 당한 거야. 그러면서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었지. 내가 언젠가 성공하면 저 놈들을 다 갈아 마셔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어떤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정말 나중에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동기들보다 훨씬 성공을 해버렸네. 그래서 이걸 막 아작내고 싶은 심정 있잖아.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버리고 싶은 심정. 진숙이의 심정이 그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근데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애가 어쩌다가 그 열등감을 이용해가지고 그 노비로 부리는 애들한테 본인이 부려지는지 모르고 꼬리 흔들고 충성을 다하는, 잠깐만, 이거 일본 순사들이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 앞잡이들? 옛날 모윤숙 같은 애들 같은 느낌이 딱 나는데. 딱 그런 앞잡이, 대일본 제국의 황국 식민으로서 이러면서, 너는 조생진이니까 안 돼. 뭐 출생 선분 자체가 안 되잖아. 이랬을 때 그걸 극복해 보기 위해서 더 아양 떨고 더 동족들한테 모질게 한 못돼 처먹은 짓을 아주 그냥 하는 짓거리가 똑같네. 일본 앞잡이 놈들이랑. 그래서 이진숙이 그동안 뭐 대구시장에 예비 후보로도 출마를 하고 계속해갖고 박정희를 빨고 이승만을 빨고 5.16 칭송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지켜놓고 보면, 얘가 진즉부터 대구 지역 기반에 있는 이른바 그 TK를 배경으로 해갖고, 뭔가 지금 한 자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아주 이렇게 좀,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난리 근데 부를 수 노력하는 있었어. 바에 비하면, 튀게 안 써준 안 거야. 써주는 거지. 왜냐하면 무능하니까요. 아니, 무능하기도 하고 딱 보더라도 후순위야. 그치. 근데 윗순위 있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재고가 떨어질 때쯤 되다 보니까 이제 이진숙이 보이는 거지. 네. 이제 김장겸 이진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로 이진숙을 낙점을 해준 거고, 이진숙은 이 마지막 인생의 동아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구린 짓, 구린 발언,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 쏟아붓고 있을 거라는 거죠. 박정희 얘기도 있습니다, 또. 네, 그 이진숙이 작년 6월 15일에 페이스북을 댓글 중에서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하자, 뭐 KBS 본관을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바꾸자는 댓글에 멋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KBS 본관을 박정희 센터로 한다고? 아니, 김범수 센터로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박정희 센터.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네. 그 보수 우파 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부르고 있다는 누가? 댓글에 그렇게 하니까 저도 이승만 광장으로 부르기도 한다. 앞으로 더 자주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너 택시 타면 꼭 이승만 광장 가자 그래라. 택시기사 쫓아날 때까지. 아유, 아무튼. 그 이승만 박정희의 이름을 딴 장소가 드문 이유에 대해서 중공과 북계를 추종하는 세력의 입김이 아직 주류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멸공이라고 답글을 달거나 좌파 출신 대통령 기념관은 곳곳에 있는데 우파 출신 대통령 기념관은 하나도 없다. 빨갱이 나라라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댓글에 좋아요. 공원은 졸라 많잖아, 이씨. 구미 이쪽이랑 대구 쪽에 가면. 이런 사람을 한 나라의 방송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게 윤석열 정부. 그래서 이 미친 개쓰레기 이진숙을 갖다가 그나마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우원식이 평가하면서 탄핵을 시키지 말라고 하니 어찌 우리가 분노가 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만, 아마도 이러면서 우원식이 뭐 독립유공자 뭐 후손이니 어쩌니 이따위 소리는 이제 그만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조상님을 때려잡던 친일파 후손들을 갖다가 존경하고 그분을 국부로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독립우선가의 후손이 이 사람 참 중립적인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보면 정말 우원식의 판단력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얘기는 어찌 됐거나 지금 이게 우원식이
이진숙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으로 뭔가 다른 국정 운영 방향을 끌어가기 위해서 방송법 협치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내세우고 뒤로 딴짓거리를 꾸미려고 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 그 논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아마 주류 언론 진보 그 다른 쪽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야당에까지도 전부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개헌 얘기, 임기 단축 얘기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도배를 할 건데 이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끝까지 방송법 원안대로 몰아붙이고요. 탄핵해야지, 탄핵. 탄핵할 사람들 다 탄핵하고 검사들 다 탄핵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에서 김두관 저 쓰레기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막대한 지지를 지난번 77%를 뛰어넘는 막대한 지지로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 체제를 완료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 22기 지금 22대 국회에서 완전히 이 정부를 아니 이 나라를 새롭게 혁신시킬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